세 번째 주제는 이슈가 사실은 뭐 이게 개혁신당 여기 이제 우리 당원분들 이제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봤던 이슈일 텐데 고민정과 이제 이준석 의원 간에 뭐 이렇게 페북에 이제 뭐 설전이라고 보기도 뭐 애매하죠. 예. 설전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 영역인데 이 구민정이 동덕여대를 대하고 그리고 그 서부 법원에 대한 폭도 그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게 자꾸 남녀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좀 되게 잘못된 방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깊은 내용 자체를 뭐 페북을 전부 다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뭐 조금만 읽어볼게요. 요거였죠. 요거였네요. 그러니까 뭐 토론 민주당에서 학생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착한 폭력 나쁜 폭력을 입맛에 맞게 구분하지 않고 일제의 폭력을 단호하게 배척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이거는 뭡니까? 목적과 관계없이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 요건과 관계없이 폭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폭력을 잘못된 폭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사정이 들었는가를 뭐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옹호하고 그거 자체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했고 뒤에 이제 보시면 민주당이 성편향적인 관점에서 동덕여제의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행보를 취소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겼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지성과 반지성의 경계선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관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성의 길을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벽을 달립니다. 정도롱 대인님은 이게 언제 들어오셨다, 언제 나가시는 거죠? 이제 항상 지금도 계시네. 일어나셨나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고민정 의원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나 그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다시 얘기를 했죠. 그 이준석은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행동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죠.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그러니까 자, 요거 똑같은 얘기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털 서버를 디도스 공격을 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 일정을 마비시키고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 구성을 겁박한 행위 등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건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리고 학내 구성원도 겁박을 했죠. 이거는 폭동이 맞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무차별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인적 피해랑 물적 피해를 다 줬죠. 강압적으로. 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고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이 아무리 우격다짐을 해도 폭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아마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하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이 얘기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고, 전치를 대국적으로 하려면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과 공동점을 알게끔 해야 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거는 맞는 얘기. 남녀 가르지도 않았고요. 이게 여자라서 동덕여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행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는 거지, 행위나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민정 의원의 그 글 중에 제가 있었는데, 요 얘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네, 김민주님 반갑습니다. 이준석의 폭력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서부지법과 동덕여대에 일어난 사태를 동일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았다. 이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왜 폭동이고 동덕여대 사태는 왜 시위인가? 두 사건의 목적과 방식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는 이제 서부지법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고 동덕여대는 목적은 올바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건의 의사 표출 방식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길게 열거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때문이다. 이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보면, 서부지법의 폭동의 목적은 윤석열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고, 지금까지 법원은 수많은 조직폭력 사건과 살인사건을 판결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뒤엎으려 하지 않았을까. 여기 좀 지나가고, 여기 이제 뒤에서, 즉 서부지법 폭동은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반면 동덕여대는 시위 목적은,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목적은 그랬다. 뭐 이해하겠습니다. 목적은. 행위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행위 자체가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는 건 참 황당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치면 여기 뭐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도 행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걸 그렇게 대상할 문제는 아니고, 이 행위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게 민주당 쪽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혐오랑 갈라치기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에서 좀 충격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전제가 얼마나 위험한 소리를 갖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 방식이 어찌 보면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겠죠. 그거에 대한 비판할 수 있으나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의 계엄 아닙니까?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엄을 한 방식은 비판을 해야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는 그 방식입니다. 계엄이란 방식이 잘못된 거고, 서부지법의 그 여러 가지 기물파손과 그런 폭력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동덕여대의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물파손이나 학생들의 위압 행위들, 뭐 여러 점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시위의 방식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시위의 방식 잘못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결국에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엄도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폭력은 할만했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덕여대를. 폭력은 할만한 게 아니죠. 말이 안 통하시는데 어디 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덕여대가. 그죠? 오죽 얘기를 안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오죽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부정선거론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그게 정상입니까? 오죽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폭력과 계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엄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시위의 방식 자체를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매우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목적이 어떻든 간에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폭동이라 할 수 있다. 계엄을 내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얘기고, 요 이야기에 빗대서 허은하 대표도 이야기를 해보면, 오죽하면 사무총장을 잘랐겠나, 오죽하면 정책위 의장을 잘랐겠나,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 개인이 이거는 그 목적은 알겠어요. 본인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당원 단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게 맞느냐, 사무총장을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책위장을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무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써도 되느냐, 자기 당협에 있는 사람들의 뭐 일들을 이렇게 맡겨도 되느냐, 그 당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도 되느냐, 오죽하면 그렇겠냐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강조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매우 그릇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동덕여대 사건이 옳다고 얘기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도 옳다고 하든지 허은하 대표의 이것도 옳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이런 폭력, 그리고 계엄, 그리고 이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나가는 방식.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채우고, 그 당무감사위원회도 막 만들어버리고, 당원 단계에 맞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졸속한 운영을 하니까 이 당직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예, 지금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림도 좋고요, 가입도 좋습니다.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김민주님 말씀이 목적이 동덕여대 폭동의 목적은 공학 반대가 아닌가, 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개문 눈물만큼 나왔다는 이유로 라카칠과 형상 파괴 본관 점거를 할 일인가,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허은하 대표가 그 당의 명을 받아를 뺐다는 뭐 의견이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쪽 얘기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김정은 사무총장을 자르는 게 맞는 일인가,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게 맞는가,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동이 분명해도 진영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판단하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덕여대 폭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변명이요 아주 좋지 않은 자기 합리화. 네, 그쵸. 오죽하면 이랬겠냐를 하면서 서울대 교수 무릎 꿇리고 음대 교수 무릎 꿇리고 지들이 원하는 낭독문 읽게 하면서 굴욕을 주고 교수 위협하면서 출근도 못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 수업도 못 듣게 하는 지들은 엽떡에 사리곰탕 비벼 먹으며 본관전거를 함. 이게 동덕계엄의 현실임. 네. 그쵸.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옹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내로남불의 행태를 볼 수가 있고, 이 동덕여대 사건을 옹호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의 계엄, 오죽하면,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협조를 안 하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목적은 좋은 거죠.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얘기를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다. 똑같죠. 동덕여대랑 계엄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죽하면 또 그랬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누가 동덕여대를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다면 계엄을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주변에 부정선거론자 만나면서 저보고 자꾸 오죽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엄 자체가 옹호될 수는 없다. 계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겠냐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랬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예. 합법적인 절차, 다른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건 뭐 머리를 하건 다른 사람한테 위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전 국민한테 위해를 가한 게 정상입니까? 그게 폭력이고, 그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동덕여대도 마찬가지죠. 동덕여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뭐 삭발을 하건 다른 방식으로 시위를 해야지. 다른 애들 뭐 이렇게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아까 그 뭐 교수 무릎 꿇려가면서, 아니면 뭐 라카치를 하고 어디가 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 옷은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식의 시위인가요? 시위라는 단어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좀 제대로 되고 내로남불 하지 말고 좀 동일한 잣대로 좀 들이밀었으면 좋겠다. 폭력 남편을 죽인 아내 오죽하면 그랬겠냐.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겠으나, 이것도 나는 죽여서 나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죽인 거 자체를 용인을 할 수는 없겠죠. 상대방의, 그러니까 정당 방어라는 거는 있겠죠. 거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니까. 예. 폭력 남편이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 방어를 했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나만은 폭력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다는 거는 또 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랑 또 동일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나는